프로배구 여자부의 단일 시즌이자 통산 최다 23연패 불명의 기록을 하고 있는 팀이죠. 2021년 창단해서 3년 차인 막내 구단인 페퍼저축은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였죠. 상대 팀이 득점하고도 세리머니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팀인데 이게 상대 팀에게도 민폐이고 프로배구를 보고 있는 팬에게도 좀 무기력감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각성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건지 페퍼저축은행이 좀 프로다운 모습을 못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시즌은 창단 첫 해니까 좀 봐주고 네. 두 번째 시즌은 과정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세 번째 시즌은 결과를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시즌이 성적이 좀 안 좋습니다. 올 시즌부터는 달라져야 하는데 분위기 파악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시즌은 세 번째 시즌인데다가 전력을 좀 살펴볼까요? 결정적으로 지금 선수단 명단을 좀 보면은 네. 국가대표 공격수 박정환 선수 있고요. 리베로 오지영 선수 있고 지난 시즌에 뭐 부상으로 좀 하차하긴 했지만 선두를 다퉜던 현대건설의 주포 야스민 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적이 최하위인 것도 문제지만 시즌 성적 보니까 2승밖에 거두지 못했어요. 이 전력상에 이 선수들 모았으면 최소 10승은 해야 되거든요. 네. 2승이라는 게 저는 이 숫자가 믿어지지가 않고요. 너무 참담합니다. 시작부터 매운맛이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네. 많은 배구 팬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세계가 냉정하다고는 하지만 이 최근 페퍼저축은행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코트에서 또 경기력을 좀 살펴보자면 먼저 선수단 또 코칭 스태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경기력이 코트에서 선수들이 뭉치는 모습이 좀 없어요. 단합력이 없고 또 방관하는 코치진 조트린진 감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경기를 좀 보면은 선수단 내에서 코트 안에서 단합하는 모습, 파이팅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취재를 좀 해보니까 선수단에서 3, 4, 5 좀 모이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모여 있는다는 모습, 그러니까 단합할 수 없는 팀 분위기. 그리고 프로 선수들인데 여자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연봉이거든요. 지금 네. 자막이 나오는데 연봉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인데 성적은 최하위. 그리고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트 안에서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돈은 저렇게 많이 받으면서도요. 그리고 트린지 감독 취재를 해보니까 미국인인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경기 끝나고 그리고 운동 끝나고 선수들끼리 식단이 물론 미국인이 먹을 수 없는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선수들과 같이 밥을 먹는 횟수가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게 우리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밥정이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과 스킨십이 그 정도로 많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 선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선수들이 어떤 식단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것도 좀 볼 수 있고 영양 상태도 살필 수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어떤 컨디션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한국에 왔으면 한국 메뉴를 먹고 한국 식단을 먹으면서 한국 배구, 한국 문화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런 존중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거죠. 다른 외국인 감독은 어떨까 제가 또 취재를 해봤거든요. 네. 대한항공의 토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고 무조건 빼놓지 않고 한국 선수들과 같이 식단을 먹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선수단 뭉치기 어렵죠. 감독도 선수들 케어하지 않죠. 이런 모습이 좀 문제점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경기를 하고 또 훈련 시간 이외에도 좀 선수들과 조금 더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김유리 위원이 계속 들으면서 입을 앙 다물고 할 이야기가 참 많아 보이는데 이 전날 사실 조트린지 감독의 이 작전 타임에 대해서 박미 위원도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유리 위원은 좀 최근 조트린지 감독의 이 경기 운영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박미 위원님처럼 자세하게는 이렇게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연습 중이랑 경기 중은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에 맞는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범실을 많이 하거나 분위기가 넘어갔을 때 실수를 많이 하면 불러들어서 좀 호통을 친다거나 대표적으로 김호철 감독님이나 차상현 감독님 계시잖아요. 그렇게 좀 뭐라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외국인 감독이어서 뭐 통역을 거쳐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근데 저도 흥국생명 시절에
반다이라 감독님 계셨을 때 통역 분이 그 온 혼을 담아서 하셨어요. 화도 똑같이 내시고 그렇게 잡을 수 있는데 이 감독님은 그 휘어잡는 걸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좀 그런 선수단과 또 감독과의 어떤 호흡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외에 외적인 부분은 좀 영향이 없을까요? 구단 사무국도 조금은 아쉬운 운영을 하는 면도 있어요. 구단 사무국이 사실은 모 기업 직속 지원이 아니고 모 기업과 계약한 마케팅 대행사,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마케팅 대행사라는 점에서 좀 출발이 아쉽다는 면이 있는데요. 창단 때부터 스포츠 구단 운영 경험이 없고 모 기업 직속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사실. 마케팅 대행사 직원이 어떻게 구단 운영,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전 사실 좀 의아스러웠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인의식이 부족한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페퍼저축은행에 지금은 웜업존에서 대기하는 전력 외의 선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즌 초부터 지금 중후반기에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데 이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좀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시 전력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수들과 트레이드를 해서 우리 팀에 좀 도움이 되고 우리 팀 성적에 도움이 되는 선수와 좀 바꾸든지, 이런 어떤 시즌 구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또 우리 팀의 지금 성적에 도움이 되게끔 어떤 포지션의 선수가 좀 도움이 될까, 이런 구상도 해야 되고, 혹은 지금 후반기니까 다음 시즌에는 우리가 어떤 선수들을 좀 눈여겨보고 영입을 해야 될지, 이런 구상도 해야 되는데 이런 구상이 전혀 없고, 또 감독 선임도 좀 석연치 않았죠. 아엔킨 감독이 선임했다가 잘 모르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바뀌었는데, 이러면 조트린진 감독이 늦게 선임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즌을 앞두고 선수들이 훈련하는 시기가 늦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즌 준비가 다른 팀에 비해서 출발이 늦어지니까 시즌 전체 구상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결정적으로 도로공사 박정환 선수 영입하면서 핵심 멤버 이고은 선수를 부상 선수로 내줬다가 다시 찾아오는, 그러니까 배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기 구단 운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히 이 구단 운영에서의 아쉬움이 또 이렇게 시즌이 연패가 길어지는데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여기에 박주미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다고요. 이게 또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원인인 것 같은데, 선수들이 계약할 때 아까 그 자막에서도 보셨지만 연봉이 꽤 많이 받잖아요. 우리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이. 우리가 선수들이 계약할 때 연봉 외에 옵션 계약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옵션 계약이 성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우리 성과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옵션 계약을 과하게 했다는 지적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성적을 잘 받으면 더 좀 받고 많이 받고, 성적이 좀 그 시즌에 성적을 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아예 지급이 안 되거나 그렇게 좀 성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 이 옵션 계약이 성적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옵션 계약을 그냥 입단 첫 해부터 성적에 대한 기준 제시 없이 그냥 다 주기로 했다는, 일부 선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즌에 성적을 잘 올려야지 나 옵션금을 받을 수 있어라는 동기부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단 첫 해부터 과한 금전 지급으로 그 다음 시즌에 더 잘해야지, 나 이번 시즌에 더 잘해야지 하는 동기부여를 끌고 갈 수 없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나 연봉도 받고 옵션도 받으니까 연봉 삭감도 없으니까 이 선수들에게는 내가 코트에서 더 잘해야 되는 의무감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구단에서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이 대우를 받는 만큼 그만큼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건데요. 이 선수들이 실제로 좀 느낄 때 어떻게 느끼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은 연봉을 좀 받고 있었던 터라서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있었던 GS 칼텍스는 그 채우는 게 있었어요. 그만큼 나가야 좀 그런 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저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연봉이 삭감이 없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 돈 받으니까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경기 출전 수당을 지급받아야 되면 출전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다른 주전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동기부여가 생기잖아요. 이런 동기부여가 생길 수 없는 구조인 거죠.
확실히 지금 24연패라는 이 기록이 좀 여러 가지의 좀 악영향이 겹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즌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하게 표현하면 우리 신생팀 창단하는데 거의 4년 가까이 시간이 들었고요. 이 팀에 지금 연봉을 포함해서 구단 운영비 꽤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기업 상황이 꽤 좋지는 않거든요. 과하게 표현하면 이 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페퍼저축은행에 있는 선수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플레이 하나하나가 유소년 팬들이 보고 있고 유소년 선수들이 보고 있고 내 미래, 내 후배 선수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후배들이 뛸 수 있는 팀 하나를 없앨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각하셔야 됩니다. 위기의식 느끼셔야 되고요. 그리고 페퍼저축은행 구단은 당장 전문적인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서 구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사실 이 시작할 때 매운맛이 그렇게 매운맛 아닌데라고 하셨던 박주민 기자인데 이 상당히 많은 팬들이 좀 그래도 시원해할 것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유리 위원도 옆에서 이렇게 코를 벌렁거리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좀 어떤 방향성을 페퍼저축은행이 가져야 하는지 선배로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방향성보다는 일단 선수들, 동생들이죠. 동생들한테 뭐 한마디를 하자면, 일단 제일 힘든 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그 마음은 알겠지만, 선수들이 좀 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세상에 당연한 건 없잖아요. 많은 연봉 뒤에는 많은 책임이 좀 따른다는 걸 좀 알아야 되고, 또 선수들이 마음가짐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확실히 이 두 분과 함께 하니까 한층 더 이 매워진 또 속 시원해진 또 주민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